여러분, 공부하는 거 즐거워요?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안 즐거워해요. 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을까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가보면 지금까지 공부를 내가 즐거워서,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공부가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, 해야만 하니까 공부를 해온 거예요. 어떻게 하면 공부가 좋아질까요?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? 이거에 대한 답을 찾자고요. 그래서 2021년에는 나 이제 마음 딱 먹었어. 이제 시작. 이렇게 하자고요. 그럼 우리 공부 왜 하는지 얘기해 볼까요? 엄마가 하라 그래서? 학교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? 아빠가 안 하면, 공부 안 할 거면, 성적 못 받아오면 집에 들어오지 말래서? 우리 공부 왜 해야 돼요?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해서는 안 돼요.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남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. 저도 누가 되게 청개구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막 하기 싫어요. 내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건 하고 싶은데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여러분 모두 하기 싫어요. 그러니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지금 찾아보자고요. 사실 공부는요, 내가 나를 사랑해서,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어서, 내가 나의 10년 후, 20년 후에 정말 멋진 미래를 펼쳐주고 싶어서 내가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.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. 누가 잔소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.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어서 한다고요.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여러분 스스로 사랑해요? 내 자신 너무 예뻐 죽겠어. 막 사랑해. 상큼해. 막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막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워서 죽겠어요? 많은 학생들이 아니더라고요. 거울 보면 오늘따라 내 얼굴에 왜 이렇게 빛이 나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늦잠 잤어. 나 인생 망했어. 나 공부 또 못했어. 나 왜 이렇게 이따위로 살지? 나 왜 이렇게 독하지 못하지? 나 왜 이렇게 체력이 거짓 체력이지?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면서 살아왔어요. 내가 미웠고 내가 싫고 자기 비하, 자기 혐오가 있으니까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고 나를 사랑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이세요?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입시 체제에서, 비정상적인 경쟁 체제에서, 이 거지 같은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경쟁 속에 놓여서 점수로 등급이 매겨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속에서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. 왜?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여러분만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깟 점수 몇 점에, 수능 성적표에 찍힌 등급 몇 개에, 표준 점수 그 모든 사이트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이상한 등급 컷으로 만들어낸 그 점수 몇 개에 여러분 인생이 평가되는 입시 체제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 아니냐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. 누구 잘못이다? 이 입시 체제를 만든 어른들 잘못이에요. 그치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,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미운 어른들이, 못난 어른들이 완벽하지 못한 걸 만들어놨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안에서 또 해법을 찾고 해답을 찾고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좋아지는 방법을 찾자고요. 자,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알아야 돼요. 여러분 뭐 좋아해요? 뭐 되고 싶어요? 10년 후에 뭐 하고 싶어요? 여러분 꿈이 뭔데요? 꿈만으로는 왜 안 되죠? 정말 간절히 심장이 터질 듯한 꿈이 있다면 지구 탈출 수준의 노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요? 라고요.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. 여러분 꿈이 뭐예요? 정말 내가 10년 후에 이게 돼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꿈, 자다가도 잠이 들려고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 할 거 있어, 나 진짜 되고 싶은 거 있어. 그런 꿈이 뭐예요? 제가 이 꿈을 현강 학생한테 물어봤더니요, 물론 코로나 전에요,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저요 BTS 오빠랑 결혼하는 거예요.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매니저가 된다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수능 만점 성적표를 휘날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면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너무 좋죠? 그런 간절한 꿈,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꿈, 오늘 저녁에 나 잠 안 자도 좋아, 10년 후에 내가 그게 되어 있다면, 나에게 내가 그런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지금 할 거야 하는 그 꿈을 정하자고요. 선생님 근데 제가 꿈이 없어요. 정말 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.
여러분,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시험 준비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인 꿈, 사실 그런 거 모두 다 없어요. 꿈이 게다가 직업과 연봉도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꿈은 나는 정말 미래 인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, 나는 정말 세상을 밝게 빛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도 여러분들을 설레게 한다면 최고의 꿈이에요. 반갑습니다. 이투스의 사회탐구, 여러분들의 영원한 사회탐구 일타 이지영입니다. 이제 겨울방학 앞두고 수능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. 이번 학기에 무슨 논문 연구를 하고 싶냐, 계획서를 써내봐라 하고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그 계획서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검사를 해봤어요. 근데 서울대 대학원생들이면 정말 공부의 어떤 베테랑들이잖아요. 그런데 그 계획서의 3분의 1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과도하게 실망해요.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시작의 포부는 항상 대단하니까요. 그러니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실망하다가 난 역시 안 돼 이러고 스터디 플래너를 집어 던지지 말고요. 아주 솔직하게 내가 공부했던 것을 사후 기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30분 단위나 1시간 단위의 기록을 통해 내가 하루 동안 이만큼을 공부하고 1시간이면 이 정도로 공부하는구나를 정확히 알고 나서 주 단위 계획과 월 단위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올해 끝나기 전에 먼저 내가 1시간에 몇 페이지씩을 각 과목에 공부하는지, 그리고 나는 1월 달엔 무얼 끝낼 건지를 주별 계획과 월별 계획만 세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솔직한 사후 기록을 하는 거예요.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. 아주 솔직하게 나의 공부를 하다못해 딴 생각한 것까지 그대로 적어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게 올바른 계획의 시작입니다. 저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. 그렇다면 이지영 쌤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? 저라고 왜 공부 안 될 때가 없겠어요. 저도 막 교재 마감하고 하다 보면 막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좀 추천하는 방법은, 공부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여러분 머리가 파업해요. 막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하기 싫어지고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막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. 그럴 때는 10년 후에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좀 써보세요. 안녕 10년 후에 지영. 그래서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모습과 정말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 더 리프레시도 좀 되거든요. 그리고 그게 확실히 공부할 때 마음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. 제가 아까 강의했잖아요. 꿈이 선명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요. 10년 후에 자기한테 일기 쓰기. 근데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 다 보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또 라이브로 보고 있는 표정을 제가 볼 수 없지만 함께 소통해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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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이에요.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해봐요.